하나, 둘, 셋.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1학년들하고 사회복지 개론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 김남숙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과 소개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스타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0년 동기 유발학기 사회복지학과 소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저하고 이제 교수님들, 우리 학과 교수님들 다 소개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들 반갑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그리고 학과 동아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기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저희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영상 찍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 실물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에 가장 프레시했던, 내추럴했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짜잔. 이야. 참 튼실하게 생겼죠? 자, 100일 때 제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때인 것 같네요. 자, 지금은 제 모습의 가장 최근의 사진은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세월이 더 지났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 생생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과정이 되심을 진짜로 억지로 되기를 환영합니다. 사회복지는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2020년 최고의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좋은 인연이 되심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송다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자기소개 영상이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이제 제가 공부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 몇 장 올려드렸고요.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좋아해서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실천 현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자 노력하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떤 문구를 좋아하냐면,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라는 문구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는데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전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를 둔 엄마 교수 최연옥입니다. 신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많이 가득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그 지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셔서
4세대의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입생 라이프를 도와줄 사회복지학과 임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가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길라잡이 회장 3학년 김진홍입니다. 원래는 학기 초에 만났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 얼굴을 보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길라잡이 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라잡이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회장 김진웅, 부회장 김진영, 임원 권희정, 김태경, 박지영, 안효진, 이수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길라잡이 목적은 전공 동아리를 통해 사회복지학과 1급 자격증 및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레포트, PPT, 발표를 알려주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활동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트입니다. 다음은 1급 자격증 시험 대비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은 PPT 활동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활동 사진입니다. 앞으로 대학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잡이가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 와서 melt my heart 봄의 향기를 담은 그대를 보며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 a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내게로 가서 melt your heart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곳 I will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So 기분 좋은 바람 불어와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감싸고 With you by my side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익숙하죠? 저는 블루보이스 의정 모니터 서포터즈단 팀장을 맡고 있는 3학년 김진흥입니다. 저희 의정 임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팀장 김진웅, 팀원 안효진, 최재원, 김진영, 김태경, 권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보이스 뜻은 들을 청에 말씀 언을 써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청년의 목소리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에서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모니터링, 토론회, 시민의회 이렇게 3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중심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론회.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서 다루어진 지역사회 주요 이슈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집단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회입니다. 1년간 부산시의회 의정모니터 활동을 통해 키운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제안하는 지역복제 의제 발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의정은 신입생 여러분이 이번 연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희 활동에 관심 가는 친구들은 내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정신건강 스타디하는 친구들 모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남자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임동환입니다. 네, 와, 1사학번. 올드하다, 그죠? 네. 저희는 지금 그 사회복지학 분류 안에서도 사회 서비스 안에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련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 측에서나 사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학업들을 미리 찾는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멋집니다. 네, 40초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학생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이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이명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안에서도 이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정말 재밌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7학번 배가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신건강에 흥미가 생겨서 선배님들과 함께 스터디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1학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네. 자, 여러분, 우리 1학년들. 여러분 또 매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쁜 각도. 네. 뭐냐면요. 자, 우리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그래서 매우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우리 1학년 멘티들 저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교수님 어떤 과목 공부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짜잔, 짠. 여러분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우리가 졸업하는 4학년 2학기까지 우리가 총 8학기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거기가 딱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짠, 1학년 입학을 했다. 자, 지금 여러분 전공 중에 어떤 걸 배우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야겠죠. 워낙 교양도 많고 과목들이 많아서 여러분 사실은 좀 공부할 때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 딱 표가 나죠? 또 제목부터가 자 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개론입니다. 사회복지학개론 혹은 사회복지개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를 가장 먼저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바로 다음 학기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 보이시죠?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론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가 줄여서 인행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책을 가까이 하고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과목 사회복지 개론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2학년이 되죠. 오, 전공 많다, 그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되죠? 이때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좋은 정보 얻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학년 때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 또한 청소년 심리와 상담, 청소년 문제와 보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제 2학기 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다음에 장애인 복지론, 자, 그리고 청소년 육성 제도론. 자, 이거를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3학년 돼요. 3학년 올라가면요, 이때부터 고민이 되게 많은 이제 시기예요. 사회복지 안에서도 어떤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건가. 자, 이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사례관리론,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다음에 청소년 활동,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국제사회와 다문화,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다음에 청소년 복지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4학년도 여러분 제법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가족복지, 노인복지, 다음에 사회문제, 다음에 의료사회복지, 현장 실습, 청소년 지도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차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기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학과를 다니면서 4년 동안 배우셔야 될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요, 총 7개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사회복지 법제론, 노인복제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세미나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론과 정책론, 법제론은 이 세 과목은 1급 시험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요, 행정, 정책, 법제는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차차 또 해나가시면은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요, 2학년 1학기 때 교과목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론적 기초와 실무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수업 구체적인 목표는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제 소개 때 설명드렸듯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다양한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적 위협,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곤, 그 다음에 질병, 실업, 이런, 장애, 다양한 위험들이 있죠. 그죠? 이런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 사회 통합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이렇게 배우게 되십니다. 특히 이제는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죠.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돌봄의 문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어르신 돌보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럼 이런 돌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사회적인 대표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위험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 예. 우리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데, 우리 사회복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능력들, 역량들을 함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요, 3학년 2학기 때 가시게 되는데요. 노인, 아동, 장애인 또는 청소년, 다양한 대상들이 많이 있죠. 책에서는 우리가 다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은 어떤지, 장애인은 어떤지, 청소년, 노인은 어떤지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들,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자기 인식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은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보통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실습을 하고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여러분들 법제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일단 외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고 또 국가 및 사회의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을 우리가 배워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론입니다. 노인복지론은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특히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팀을 통해서.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과목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금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6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즉 5명 중에 1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5명 중 1명 이상인 20% 이상인 사회가 뭐다? 노인인 사회가 뭐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사회복지 세미나.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요에 맞는 그러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목인데요. 특히 이제 1급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기수 8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4학년, 2학기인데 오타네요. 4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2학년 때부터 수강하게 되시는 사회복지학과의 과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사회복지윤리와 인권입니다. 사회복지윤리와 인권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인권 침해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윤리하고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그리고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업, 바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수업인데요.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프로그램 욕구 또는 이제 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 지식 그리고 이론의 습득을 위해서 이제 개설이 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과목에서는요,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습득하게 되실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이제 과학적인 방법, 실행 능력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사회다문화복지인데요. 국제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영역, 그리고 현황, 그리고 또 세계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통합적인 이론 체계나 사회 정책,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료분석론이고요.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수업은 뭐냐면 사회과학 분야의 이제 통계, 분석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의 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실제로 SPSS라는 통계 분석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갖춰야 하는 자료 분석에 대한 개념, 분석 방법, 그리고 결과물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문제론인데요.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인식되어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그 문제의 현황도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수업이 이제 사회 문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론인데요. 사회 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등을 이제 포괄하는 모든 사회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보건의료, 교육,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론 수업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현황을 알아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일반 이해, 현황,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2학년, 3학년 때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1학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수 과목은 총 8과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심리 상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이 8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고 나면 면접 시험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필기 시험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과목별 소개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서 졸업한다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고 있고 여러 교수님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출연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는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요, 여러분, 사회복지의 세계는 넓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제일 먼저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어요. 혹은 우리가 보건소만큼이나 각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도 여러분들이 또 진출을 많이 해요. 자, 다음은 장애인 관련 시설. 그래서 우리가 또 생활시설도 있고요. 이거 역시나 또 배우게 되고 똑같이 노인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아동 청소년 관련돼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또 마지막에는 또 나누죠. 청소년 관련 기관들 혹은 학교 이런 것들이 별로 얼짱각도가 아니다, 그지? 다음에 대기업의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가 그 재단에 또 여러분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여러분 시험 쳐서 나가는 또 그러한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 역시나 여러분 지도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또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